옛날 옛적, 그러니까 일제치하 어두웠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금강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박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였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분이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까만 머리를 따내리고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모습이 그야말로 꽃 같았지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침이면 시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어요. 저녁이면 모녀는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지요. 이 고생이 언제까지일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분이는 늘 밝았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늘은 파랗고 금강산은 아름다웠으니까요. 분이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시냇물에 빨래를 헹구며 아리랑을 부르고 금강산을 바라보며 민요를 흥얼거렸지요. 그 맑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빨래터에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라는 청년이었어요. 25살,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총각이었지요. 양반댁 외아들로 서울까지 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돌아온 수재였습니다. 정일이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늘 책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 정일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하는 분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우물에서 물 길러오는 분이 옆을 지나가며 슬쩍 눈길을 주고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전했지요. 분이도 정일이를 몰래 사모했습니다. 정일이가 지나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정일이가 자신을 바라보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인 자신이 어찌 그런 훌륭한 양반댁 도련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지요. 분이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정일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요. 코스모스가 만발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분이야. 돌아보니 정일이가 서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정일이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분이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거의 놓칠 뻔했지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정일이는 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분이야, 나 내일 떠난다. 분이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먼 곳이야. 아주 먼 곳. 정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그때 꼭 돌아올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날 기다려줄래? 정일이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분이의 거친 손을 감싸 쥔 정일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고맙다, 분이야.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정일이는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일이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닥거렸어요. 만주로 갔다고,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고,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고. 분이는 매일 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소서. 부디 꼭 돌아오소서.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던가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일이는 소식이 없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이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시냇가에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정일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스물이 되었고 어머니는 점점 병이 깊어갔어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지요. 약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쌀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분이는 하루에 3집씩 품을 팔러 다녔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녀가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분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분이야, 이리 와서 앉거라. 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어미가,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학교도 못 보내고 좋은 옷도 못해 입히고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를 시집이라도 보내야겠구나. 어미가 죽기 전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분이야, 들어라. 옆마을 최씨 댁에서 중매가 들어왔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구라는 아들이 있는데 마음씨는 참 착하단다. 단지 머리가 좀 모자란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하지만 그 집은 살림이 좀 나아.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너를 굶기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래. 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미는 이제 오래 못 산다. 내가 혼자 남으면 어쩌나. 그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 분이야. 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울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시집 가겠어요. 그날 밤 분이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일 오빠,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저는 이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분이는 최영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옆마을로 갔어요. 혼례를 올리고 영구를 처음 봤지요. 영구는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얼굴도 순박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을 보니 정말 정신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구는 분이를 보자마자 방실방실 웃었어요. 와, 예쁘다. 우리 누나. 분이 누나. 영구는 분이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나로 여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렸지요. 영구야, 이제 내 아내다. 누나가 아니고. 아니야, 분이 누나야. 우리 예쁜 누나. 영구는 끝까지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서러웠어요. 정일이를 기다리던 자신이 이렇게 바보 영구의 아내가 되다니. 하지만 영구를 보면 볼수록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구는 정말 순수했어요. 분이가 슬퍼하면 함께 울었고 분이가 웃으면 함께 웃었지요. 분이 누나, 왜 울어? 영구가 잘못했어? 아니야, 영구야. 그냥 조금 슬퍼서. 그럼 영구가 웃겨줄게. 얼씨구절씨구. 영구는 이상한 춤을 추며 분이를 웃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분이는 웃음이 나왔지요. 영구는 분이에게 예쁜 꽃을 꺾어다 주었습니다. 들에서 본 예쁜 돌멩이도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분이 누나, 이거 예뻐. 누나 줄게.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는 안 먹고 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분이 누나 먹어. 영구는 안 먹어도 돼. 누나 먹는 거 보면 영구도 배불러. 그런 영구를 보며 분이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이 순박한 사람을 잘 모시며 살아야지. 분이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지요. 분이야, 우리 영구가 모자라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착한 아이니까 잘 봐주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분이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영구는 머리는 모자라지만 힘은 셌으니까 분이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지요. 영구야, 이 돌 좀 치워줄래? 응, 영구가 할게. 영구야, 물 좀 길어와 줄래? 응, 금방 갈게. 분이 누나, 그렇게 살다 보니 분이도 영구가 정들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분이는 슬펐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시집가는 모습을 보고 편히 가셨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분이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임신을 했구나. 아이고, 우리 집의 대가 끊기지 않겠네. 영구는 더 기뻐했어요. 분이 누나 배에 아기 있어? 우리 아기? 와. 영구는 날마다 분이 배에 귀를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나 아빠야. 빨리 나와. 아빠가 예쁜 거 많이 줄게. 그 모습을 보며 분이는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제는 이 가족이 내 전부야. 정일 오빠는 가슴 속 깊이 묻어두자. 분이는 정일이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1942년 봄, 분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씩씩하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산파 할머니가 기쁘게 외쳤지요. 영구는 너무 기뻐서 마당을 뱅뱅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분이 누나가 아들 낳았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돌아다녔어요.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지요. 분이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아이의 이름은 기웅이라고 지었습니다. 크게 웅크리고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기웅이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젖도 잘 먹고 밤에도 잘 자고 순한 아기였지요. 영구는 아들이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안고 다녔어요. 기웅아, 아빠다. 아빠가 누구게? 까꿍. 기웅아, 까꿍. 영구는 아이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놀아주었습니다. 기웅이는 까르르 웃었어요. 분이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제는 정말로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일이는 이제 완전히 잊기로 했지요. 나에게는 영구가 있고 기웅이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분이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김치를 담그고 옷을 지었어요. 영구는 분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도왔지요. 분이 누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잘했어 영구야. 해. 영구 칭찬받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웅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새 걸음마를 떼고 말도 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기웅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었어요. 영구는 기웅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기웅이가 아빠래. 분이 누나, 들었어? 아빠래. 그래, 들었어. 우리 기웅이 참 똑똑하지?
시부모님도 손주를 무척 귀여워하셨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기웅이 입에 먼저 넣어주셨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945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지요.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영구도 기웅이를 업고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우리나라 만세. 기웅이도 따라서 외쳤어요. 만세, 만세. 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뻤어요. 나라가 독립했으니까요. 이제 일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정일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일 오빠가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다고 했지. 나라가 독립했으니 이제 돌아오시려나. 분이는 마음 한구석에서 정일이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일이는 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건가? 분이는 슬펐지만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나에게는 영구와 기웅이가 있어. 분이는 정일이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분이는 아침밥을 짓고 있었고, 영구는 마당에서 기웅이와 놀아주고 있었지요. 기웅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쾅쾅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분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전쟁이 났대요. 북쪽에서 인민군이 쳐들어왔대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며칠 뒤 인민군이 정말로 마을까지 내려왔어요. 모두 피난 가야 합니다. 빨리 짐 싸세요. 마을 이장님이 소리쳤지요. 분이도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쌀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영구야, 빨리 기웅이 업어. 응. 분이 누나. 영구가 기웅이를 업었습니다. 기웅이는 겁에 질려 울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기웅아.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분이도 알 수 없었어요. 정말 금방 돌아올 수 있을지. 시부모님도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늙으신 몸으로 먼 길을 가야 한다니. 분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렇게 분이네 가족은 금강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었어요. 노인, 아이, 여자, 남자, 모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갔지요. 분이 누나, 다리 아파. 조금만 참아. 영구야, 엄마, 배고파요. 기웅아, 조금 있다가 쉬면서 먹자.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어느 마을 빈터에서 쉬었어요. 분이는 쌀을 조금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눠 먹었지요. 고맙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을 지켜야 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피난길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난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분이네 가족은 계속 남쪽으로 걸었어요. 발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렸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아다녔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땅에 엎드렸지요. 엄마, 무서워요. 기웅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분이는 기웅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구도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분이 누나, 영구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영구야. 조금만 참자. 시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걷기가 힘드셨지요. 우리는 여기 남겠다. 너희만이라도 가거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 함께 가야 해요. 분이는 시부모님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영구는 기웅이를 업고 분이는 보따리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쳤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지요. 분인의 가족은 어느 빈 움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어요. 너무나 추웠어요. 으, 춥다. 영구가 떨었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영구야, 괜찮아? 분이가 영구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어쩌지? 약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분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영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분이 누나, 추우면 안 돼. 괜찮아, 영구야. 나는 안 추워. 하지만 분이도 추웠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영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분이 누나. 숨이 안 쉬어져. 영구야, 정신 차려. 분이는 영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영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약 좀 주세요. 남편이 죽어가요. 하지만 전쟁통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자기 살기에 바빴지요. 분이는 영구를 업고 걸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병원도 문을 닫았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영구는 점점 약해졌어요. 분이 누나. 영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영구야. 나 여기 있어. 분이는 영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구, 분이 누나 아내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 무슨 소리야, 영구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버텨. 아니야. 영구, 이제 못 버텨. 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웅이, 잘 키워줘. 영구 대신 기웅이 아빠 되어줘. 영구야, 그런 말 하지 마. 고마워, 분이 누나. 영구를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해. 영구야, 정말이야.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영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 고마워, 분이 누나. 그리고 영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구야, 영구야, 눈 떠. 제발. 분이는 영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영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구는 죽었습니다. 으아. 분이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옆에서 기웅이가 울었어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 시부모님도 울었지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영구는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저 얕게 구덩이를 파고 영구를 눕히고 흙을 덮었을 뿐이었지요. 분이는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영구야, 미안해. 내가 진작 사랑한다고 말할 걸. 내가 진작 너를 아꼈어야 하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영구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이제 나는 혼자야. 분이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기웅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기웅이가 있어.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분이는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산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곳이 안전하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분이는 시부모님, 그리고 7살 기웅이와 함께 다시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연구 없이 분이는 기웅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구야, 내가 기웅이 꼭 지킬게. 약속할게.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어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은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자촌이 산비탈에 빼곡히 들어섰지요. 분인의 가족도 작은 판잣집 한 칸을 얻었어요. 온 가족이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분이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기웅이가 있으니까요. 부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이는 무엇이든 했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짐도 날랐지요. 그러다가 빈대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하고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서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빈대떡 사세요. 맛있는 빈대떡. 분이의 빈대떡은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아줌마, 빈대떡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기웅이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불 좀 지필게요. 그래, 고맙다 기웅아. 9살 기웅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어요. 엄마를 돕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피난길의 고생이 너무 컸던 거지요. 아버님, 아버님, 분이는 통곡했습니다. 기웅이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저 공동묘지에 묻었을 뿐이었지요. 몇 달 뒤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분이와 기웅이 단둘만 남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그래, 우리 둘뿐이야. 분이는 기웅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 분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빈대떡을 부치고 밤늦게까지 팔았지요. 기웅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미안하다, 기웅아. 엄마가 돈을 벌면 꼭 학교 보내줄게. 기웅이는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기웅이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빈대떡 심부름도 하고 장작도 주워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952년 기웅이는 9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웅아, 이 빈대떡 저 골목 끝 박씨 댁에 갖다 드려라. 어제 주문하셨는데 오늘 가져가신다고 했어. 돈은 내일 받기로 했으니까. 네, 엄마. 기웅이가 빈대떡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분이는 계속 빈대떡을 부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웅이가 늦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기웅아, 기웅아. 박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기웅이 왔다 갔나요? 기웅이요? 아니, 안 왔는데요. 빈대떡도 못 받았어요. 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그럼 기웅이가 어디로? 분이는 미친 듯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기웅아, 최기웅, 어디 있니?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9살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빨간 옷 입고 빈대떡 들고 있었는데. 아니, 못 봤는데요. 혹시 우리 기웅이 봤어요? 글쎄요. 아무도 몰랐어요. 분이는 온 부산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웅이는 사라졌어요. 기웅아, 우리 기웅아. 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인신매매였을까요? 전쟁통에 길을 잃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전쟁통에 실종된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부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분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웅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이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구도 잃고 시부모님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다니. 차라리 나도 죽어버릴까. 분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바다에 뛰어들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혹시라도 기웅이가 돌아올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기웅이가 엄마를 찾아올지 모르는데, 분이는 버텨야 했어요. 기웅이를 위해서. 그래서 분이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빈대떡을 부치고 기웅이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걸었어요. 기웅아,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하지만 기웅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기웅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휴전협정이 맺어졌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분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분이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혹시 기웅이가 서울에 있을지도 몰라. 그런 희망을 품고 왔지요. 서울도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어요. 무너진 건물들, 가난한 사람들. 분이는 서울에서 다시 빈대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웅이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늘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했어요. 빈대떡 사세요. 맛있는 빈대떡.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나이를 먹어갔어요. 30, 40, 50.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요.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빈대떡을 팔며 기웅이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우리 기웅이.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월은 흘러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빈대떡 장사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졌지요. 분이는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분인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사골을 고아 국물을 내고 밥을 짓고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국밥을 퍼주었지요. 아주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그냥 정성껏 끓입니다. 제 아들 먹인다고 생각하고. 분이는 늘 기웅이를 생각했어요. 국밥을 퍼줄 때마다 우리 기웅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밤이면 기웅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엄마, 기웅아, 왜?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이는 울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지요. 미안해, 기웅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낮이 되면 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국밥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분이의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손님이 많아졌고 돈도 조금씩 모였지요. 분이는 그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자주 기부를 하세요? 내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니 다른 아이들이라도 도와야지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웅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웅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외롭게 자라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1970년대, 분이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웅이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손님 중에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찾아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분이가 국밥을 내왔어요. 신사분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신사분이 국밥을 다 먹고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혹시 박분이 씨 아니십니까?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신사분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분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일, 오빠, 그래, 분이야. 나야, 정일이야.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정말 나야. 정일이는 분이 곁에 다가왔어요. 미안해, 분이야. 이제야 돌아왔어. 너무 늦었지? 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살아 계셨군요. 정일이도 눈물을 흘렸지요.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평생 너를 사랑했어. 분이야. 오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일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쟁 때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갔다고,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야 남쪽으로 왔다고, 너를 찾으려고 금강산 마을에 갔었어. 하지만 아무도 없더구나. 모두 떠나고. 네, 전쟁 때 다들 피난 갔어요. 분이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영구와 결혼한 것, 기웅이를 낳은 것, 영구가 죽은 것, 기웅이를 잃어버린 것. 정일이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구나, 분이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분이야,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이제라도 우리.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아직 기웅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이야, 오빠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 정일이는 슬펐지만 분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가끔 들러도 될까? 물론이죠, 오빠. 그렇게 정일이는 가끔씩 국밥집에 들렀어요.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셨지요. 사랑은 이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 서로를 아끼는 사람,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분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980년대,
분이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번창했고 분이는 여전히 기웅이를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KBS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분이는 그 방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신청해볼까? 희망은 없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기웅이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분이는 방송국에 신청서를 냈어요. 아들 최기웅을 찾습니다. 1943년생. 1952년 부산에서 실종. 며칠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분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혹시 최기웅이라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웅아, 이 방송을 보고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안 되는구나. 분이는 체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지요. 저 혹시 박분이 씨 계십니까?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입니다만. 누구세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혹시 1952년에 부산에서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분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이산가족 방송을 보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허름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빈대떡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찍은 건데요. 뒷면에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뒤집었어요.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기웅, 1950년. 분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웅아, 우리 기웅이. 어머니, 어머니.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분이를 꼭 안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기웅이, 최기웅이에요. 기웅아, 기웅아, 정말 내가 맞니? 꿈이 아니니?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저예요. 두 모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국밥집 손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분이는 기웅이를 꼭 안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웅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어. 엄마가 못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길을 잃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기웅이도 울먹였어요. 저 그날 빈대떡을 들고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서 북으로 끌고 갔어요. 아이고, 우리 기웅이 얼마나 무서웠니? 무서웠어요. 어머니, 매일 밤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고 두 사람은 다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기웅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북으로 끌려가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어른이 됐죠.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기웅이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잊을까봐 매일 그렸어요. 기억나는 대로 수첩을 펼치니 여러 장의 그림이 있었어요. 빨래하는 여인, 빈대떡을 부치는 여인, 웃고 있는 여인, 모두 분이의 모습이었지요. 분이는 그림들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기웅아, 엄마도 매일 너를 그렸어. 분이도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기웅이의 어린 시절 옷가지와 아기 때 신던 작은 버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버리지 못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 기웅이가 그 작은 버선을 만져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 너머에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도 그랬어. 기웅아, 밤하늘을 보면 내가 저 어딘가에서 엄마를 보고 있을 것 같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어요. 기웅이와 단둘이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는 피난길에 돌아가셨단다. 폐렴으로. 그러셨군요.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내가 태어났을 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하셨지. 분이는 영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기웅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효도도 못하고. 아니야, 기웅아. 내 아버지는 내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분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기웅아, 너는 결혼은 했니? 기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북에서 아내를 만나서. 그래? 그럼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어요. 25살이에요. 분이의 눈이 커졌어요. 손자가 있다고? 정말? 네. 하지만 북에 있어요. 이번에 저만 왔거든요. 분이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정을 꾸렸다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고맙다. 기웅아,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분이는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요. 이게 꿈일까? 정말일까? 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기웅이를 보러 갔어요. 자고 있는 기웅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웅이를 돌려주셔서. 분이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와 기웅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웅이는 어머니의 국밥집을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기웅아. 내가 왜 그런 일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기웅이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러 가고 국밥집 청소도 하고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했지요. 손님들도 기웅이를 좋아했어요. 아주머니,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복 받으셨어요. 분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기웅이와 함께 살 수 있다니.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저녁이면 두 모자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기웅아,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드세요. 엄마는 배불러. 너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분이는 기웅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기웅이는 가끔 슬퍼 보였습니다. 기웅아, 왜 그러니?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걱정이니? 기웅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돼서요. 아내랑 아들이. 그렇구나. 분이도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분이는 기웅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일이었습니다. 분이야. 오빠. 정일이는 기웅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제 아들이에요. 오빠. 기웅이. 찾았어요. 정말. 아, 정말 잘 됐구나. 정일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분이야. 정말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오빠. 정일이와 기웅이는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나도 반갑네. 자네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일이는 분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이제 분이도 외롭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로도 정일이는 가끔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분이와 기웅이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어느 날 분이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기웅이는 억지로 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기웅이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네, 말기요. 기웅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마 오래 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내신 거죠. 이제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기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를 겨우 찾았는데 이제 또 떠나보내야 한다니. 기웅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기웅아, 뭐래? 아, 별거 아니래요. 그냥 몸이 좀 허약하시대요. 잘 드시면 괜찮대요. 그래? 다행이다. 분이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기웅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기웅이는 혼자 울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음 날, 기웅이는 어머니를 더욱 잘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편하게 쉬시게 하고, 기웅아, 왜 이렇게 잘해주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요. 고맙다. 우리 아들. 분이는 기웅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국밥집 일도 힘들어졌지요. 어머니, 이제 가게 문 닫으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일을 해야 정신이 들어. 어머니, 분이는 끝까지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기웅이가 황급히 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기웅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분이는 기웅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행복했어. 죽기 전에 너를 만나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30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밖에 함께 못 있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두 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어요. 기웅이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 물 드실래요? 고맙다, 기웅아. 분이는 기웅이가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날 돌봐주다니. 정일이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분이야,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오빠. 기웅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 다행이다. 정일이는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분이야, 평생 고생만 했구나. 이제는 좀 쉬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오빠. 저는 행복했어요. 기웅이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래,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금강산 기슭마을, 시냇가, 우물가, 그 시절 이야기를요. 오빠,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럼, 기억하지. 내가 빨래하고 있었고, 나는 책을 읽고 있었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분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분이가 기웅이를 불렀습니다. 기웅아. 네, 어머니. 엄마가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분이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요. 정일이와의 첫사랑, 영구와의 결혼, 전쟁, 피난, 그리고 기웅이를 찾아 헤맨 30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기웅이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엄마는 너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어머니, 기웅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가 죽으면 금강산 기슭에 묻어줘. 내 아버지 곁에. 어머니, 그런 말씀 부탁이야, 기웅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며칠 뒤였습니다. 분이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기웅이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정일이도 왔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왔지요. 모두 분이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기웅이 여기 있어요. 기웅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기웅아. 네, 어머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다시 만나서.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분이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기웅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기웅이의 손을 잡은 채로. 어머니, 어머니. 기웅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일이도 울었어요. 손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만나 행복하게 떠났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분이가 도왔던 고아원 아이들도 왔고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왔지요.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모두 분이를 기렸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기웅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금강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은 북쪽에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지요. 기웅이는 대신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금강산이 보이는 곳에 어머니, 여기서 금강산을 바라보세요. 아버지도 저쪽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기웅이는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정일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분이야, 이제 편히 쉬어라.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웅이는 어머니의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가게가 쓸쓸했습니다. 어머니, 기웅이는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국밥을 끓이시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제가 이 가게를 지킬게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기웅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웅이는 국밥집을 다시 열었어요. 분인의 국밥, 간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요. 기웅이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사고를 오래 구워서 육수를 내고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퍼주었지요. 사장님, 맛이 똑같아요. 어머니랑 똑같은 맛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기웅이는 뿌듯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매일 아침 국밥집을 열기 전에 기웅이는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일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일이가 찾아왔어요. 기웅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할아버지. 기웅이는 정일이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정일이도 기웅이를 손자처럼 아꼈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럴 거야. 나도 분이가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이랑 똑같죠? 그래. 정말 똑같구나. 분이가 끓여준 것 같아. 정일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정일이는 자주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기웅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분이를 추억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웅이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손님들도 여전히 많이 찾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저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웅이가 국밥을 끓여서 내왔어요. 청년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기웅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혹시 최기웅 씨 아니세요? 기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에서 왔어요. 저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최성호. 네. 아버지. 최기웅. 제 아버지예요. 기웅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성호야. 내 아들. 네. 아버지. 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성호야, 정말 내가 맞니? 어떻게 여길 이산가족 상봉 사업으로 겨우 왔어요,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 기웅이는 울었어요. 아들을 30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마치 어머니 분이가 자신을 만났을 때처럼.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기웅이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 나를 만나고 나서. 기웅이는 성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뵙고 싶었는데 할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다음 날, 기웅이는 성호를 데리고 어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어머니, 손자 데리고 왔어요. 성호예요. 성호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손자 성호예요.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웅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아들을 만났어요. 무덤 앞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두 부자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한 달 동안 남한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기웅이와 함께 국밥집에서 일하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럼 내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전쟁도, 가난도, 이별도 모두 이겨내셨지. 기웅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국밥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서 계셨던 자리, 할머니가 쓰시던 국자, 할머니 사진. 할머니, 이제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호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성호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버지, 저 가야 해요. 그래, 알고 있다. 두 부자는 공항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또 올게요. 그래, 꼭 오너라. 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할머니 산소에도 자주 가주세요. 그럼, 매달 갈게.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성호는 돌아갔습니다. 기웅이는 빈 공항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이런 기분이셨군요. 아들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군요. 기웅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웅이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기웅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저를 찾아주셔서. 다음 날부터 기웅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호가 다시 왔을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정일이도 여전히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기웅아, 성호는 잘 갔니? 네, 할아버지. 잘 갔어요. 그래, 다행이다. 또 올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셨죠? 정일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 평생 사랑했지.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분이는 영구를 사랑했거든. 그리고 너를 기다렸고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그러셨군요. 사랑은 꼭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란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지. 기웅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정일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정일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웅이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기웅아, 왔구나. 정일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정일이는 기웅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웅아, 부탁이 있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나도 분이 곁에 묻어다오. 부탁이야.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뒤 정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분이를 사랑했던 남자, 마지막까지 분이를 그리워했던 남자가 떠났어요. 기웅이는 정일이의 유언대로 어머니 산소 옆에 정일이를 모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이제 둘이서 함께 계세요. 기웅이는 두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기웅이는 일어나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서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분인의 국밥,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기웅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처럼 강하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기웅이는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대 기웅이는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인의 국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자 성호가 함께 일했지요. 성호는 몇 년 전에 다시 남한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할아버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 수 있어. 할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 기웅이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어머니 분이를 닮아서요. 어느 날 어린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아저씨,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성호가 국밥을 끓여서 내왔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 집이 왜 분인의 국밥이에요? 성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증조할머니 이름이 분이셨거든. 이 집은 할머니가 시작하신 거야. 와, 그래요? 응.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전쟁도 이겨내시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아들을 30년 동안 찾으셨지. 30년이요? 와, 아이는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계속 지키고 있어.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멋있다. 아이는 국밥을 다 먹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기웅이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성호야. 내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서. 당연하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우리 자랑이에요. 기웅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증손자가 어머니를 자랑한대요. 그날 저녁, 기웅이와 성호는 함께 산소에 갔습니다. 분이와 정일이의 무덤 앞에 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두 사람은 저를 울렸습니다. 할머니, 국밥집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할머니 국밥이 그립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맛 그대로 끓이고 있어요. 기웅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찾아주시고, 모든 게 감사해요. 성호도 말했어요. 증조할머니, 저는 비록 뵙지 못했지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 증손자, 두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금강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웅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금강산을 그리워하셨죠. 고향을, 아버지를, 그 시절을.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셨죠.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웅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강하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기웅이와 성호는 일어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이 보였어요. 두 개의 작은 무덤. 그곳에는 분이와 정일이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두 사람.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는 두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기웅이와 성호는 손을 흔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언제까지나 분이를 기억하면서 전쟁과 가난, 이별과 슬픔, 모든 것을 이겨낸 강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강하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세요. 분이처럼. 안녕히 주무십시오.